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이곳. 자, 모시기 전에 목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이제 겨우 3살이 된 아영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영이죠. 네, 맞습니다. 실화탐사대에 소개된 신생아실 사고 피해자 아영 양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아이고. 짧은 소풍을 마치고 머나먼 곳으로 떠나는 길. 티 없이 맑은 사진 속 아영이는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엄마 아빠는 흐르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너무나 이른 헤어짐, 가족들에게 슬픔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실화탐사대가 아영이를 처음 만난 건 2019년 가을.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있어? 세상의 빛을 본 지 닷새 만에 발생한 한 사건 때문입니다. 아이고. 신생아실로 좀 와달라 그러길래 다음날 퇴원 있고 하니까 설명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호흡곤란에 빠진 겁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만 살짝 이렇게 작아지면서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영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CT 촬영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두개골 골절이다. 뇌 손상이 좀 많이 심각하다. 아이의 뒤통수 쪽에 8.5cm가량의 심각한 골절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뇌출혈이 발생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커다란 부종이 생긴 상황. 아, 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살아있는 아영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됐는데 가족들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이 작디 작은 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애들 뼈가 말랑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 강력한 힘을 주기 전에는 머리 뼈는 안 갈라지거든. 머리가 저 정도 깨지면 떨어진 거야. 딱딱한 바닥에 쾅 하고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일부러 뭐 발로 밟든가 쳐야 되는 거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아이가 신생아실에 있던 동안에 CCTV 기록을 요청한 아빠. 그런데 영상을 보던 와중 몸이 떨리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한쪽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어이구. 조심성 없이 한 손으로 아이를 옮깁니다. 아영이를 마치 짐짝을 다루는 듯 다루는 간호사. 급기야 아기를 내동댕이 치기까지 합니다. 아, 정말. 저도 엄마 입장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애를 들어서 옆에다가 거의 내던지듯이 던지는 장면을 보고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질렀어요. 병원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화탐사대를 통해 아영이 사건이 방송된 직후 문을 닫아버린 병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병원 11일 말부로 개업하거든요. 그 마당에 뭐 바로 하고 자기한테 모르겠는데 병원 문 닫는데요. 바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쓰시고 분들 해주세요. 어쩜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죠? 공사장으로 변해버린 이곳에서
병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상 속 간호사는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영이의 두개골 골절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거는 아동학대 부분이고요. 골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아니신 거예요, 골절은? 네,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영이는 태어난 후 줄곧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루 단 30분, 어린 딸과의 만남이 허락된 시간. 아영 아가씨, 엄마 아빠 왔어요. 우리가 엄마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는 아영이지만 함께하는 이 순간이 엄마 아빠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 계속 좋아지는 거야? 숨도 많이 쉬고. 너무 고마워. 내일도 더 좋아지자. 아영아, 엄마 아빠 내일 또 올게. 착하다 우리 아기. 잘 견디고 있어. 나오면 엄마가 많이 안아줄게. 체온 유지를 혼자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 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눈만 떠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을까.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막 잡고 있다. 발길질부터 시작해 팔까지 가눕니다. 기억나잖아요. 꽁꽁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움직임이 없던 아이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가 호흡까지 성공합니다. 이야, 아무래도 반응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가 애기가 좀 더 활발하게 반응하면 저희도 더 힘이 나고 그랬죠. 작은 움직임조차 가족들에겐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아영이. 비관적인 이야기와 달리 하루하루 열심히 버텨주었습니다. 그렇지, 많이 움직여. 머리도 움직이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대문을 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아영이를 집으로 옮긴 가족들. 스스로 몸을 뒤집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 아무런 의식이 없는 아영이는 목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머리 두개골이 다 묻어가지고. 스스로 기침도 할 수 없는 아영이. 세균 감염과 기도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호흡기를 떼고 가래를 제거합니다. 스스로 숨을 조금이라도 쉬면은 그렇게까지 긴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빼면은 지금 이렇게 불어 넣을 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빼면은 전혀 동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하지만 아영이 부모님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영이를 간호하기 위해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다들 힘들 거라 했지만 새로운 집에서 700일을 맞이한 아영이.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오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여름에 이제 입히려고 사놨는데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옷장이 아영이 옷들로 가득하네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들, 뭐 일어났어, 뭐 아빠 다녀올게, 아빠 다녀왔어,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오빠들도 맞지 않고 뽀뽀 같은 거 많이 해주고, 네. 다른 오빠들이 하듯이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모레는 내일보다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지난달 23일 하루하루 잘 견뎌주던 아영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좀 심장박동이 좀 툭툭 떨어지다가 65 밑으로 가면 알람이 울리는데 떨어진 상태로 올라가지 않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119 바로 신고하자 해서 바로 신고를 했고요. 심정지가 올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 일단 모백박 수가 정상적이진 않으니까 한 명은 가슴 압박을 하고 한 명은 그쪽으로 산소 공급을 하면서 계속 이송을 했죠.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아영이. 항상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인형을 남긴 채 지난 6월 28일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영이를 위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은 작고 여린 생명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도 많이 울었지만 23일 이렇게 실려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요. 네. 그런 자식을 보내는 심정은 글쎄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영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있은 후 2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6년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저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짧은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6일간 아영이를 포함한 다수의 신생아들에게 총 21회의 학대를 가한 신생아실 간호사. 당시 임신 4개월 차에 임산부라는 것이 알려지며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방법용으로 설치해두었던 CCTV를 통해 드러난 학대 정황. 아이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한 거죠? 내용들을 보니까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어렵게 간호사의 남편을 통해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재판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화나고 괘씸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한테 사죄라든지 한 게 없고 끝까지 자기는 무죄다, 대법원까지 이렇게 간 상황에서 저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아영이 가족은 제2, 제3의 아영이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청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 기능이 없었고 외부 침입 로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는 CCTV가 신생아실 전체를 촬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영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신생아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신생아들은 사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규명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나 조무사,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진술 외에는 그걸 규명할 방법이 없어서 CCTV를 도입하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직업의 자율성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입법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를 넘을 수 없었던 아영이법.
21대 국회에도 신생아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가 있더라도 이런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신생아들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좋고 실질적으로도 그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도 스스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영이. 너무나 작디 작은 생명이었지만 큰 울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아영 양이 사건 발생 3년 8개월 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아영이의 심장과 간, 폐, 그리고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한 가족들. 정말 큰 결정하셨네요. 같은 또래의 아이 4명에게 이렇게 기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영이는 이제 떠나지만 기증받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아영이가 받지 못한 어떤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까지 잘 누려가면서 좀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사리 적응되지 않는 아영이의 빈자리. 엄마 아빠는 자신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영이에게 닿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딸로 와줘서 고맙다. 이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작은 몸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 홀홀 날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동안 너무 많은 줄들에 얽매여서 자유롭지도 못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홀홀 들어가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